자, 일단은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다음 보기의 층에 설치해야 되는 소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와 적정 소화기 개수를 알맞게 짝지은 게 뭐냐? 1과목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던 겁니다. 자, 바닥 면적은 2000제곱미터고요. 용도는 판매시설인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공연장, 관람장, 문의장, 뭐 그다음에 위락시설이 아니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100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내화 구조랑 불연제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얼마입니까? 200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200제곱미터인데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눠주면은 역시나 얼마입니까? 그렇죠. 약분해서 10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10단위짜리 찾아보시면 일단 답은 3번밖에 없어요. 자, 10단위인데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ABC 분말 소화기가 3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넉넉 잡아서 몇 대? 4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그래가지고 답은 3번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푸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화기구의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게 뭐냐? 추갑식 분말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녹색이 정상이에요. 녹색이 정상이고요. 만약에 빨강색 부분이 있다면 압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과충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충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외관상 파손 부분 없는지 확인하고 알죠?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소화기의 지시 압력과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이 아래와 같을 때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얼마가 되냐면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요게 그 0.7에서 0.98메가파스칼. 그래서 0.7에서 0.98이 되는 것이고요.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0.17에서 0.7메가파스칼 사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소화기니까 0.7에서 자, 그다음에 0.98메가파스칼이니까 대략 한 여기 정도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불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수 압력 0.17메가파스칼이잖아요. 대략 뭐 한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0.7메가파스칼까지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적정하게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양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화기의 방사 실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소화기를 든다. 뭐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서서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걸 화점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내가 다 마시죠. 바람을 등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바람을 등지고 약재를 방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안전핀을 뽑고 노즐이 화점을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강하게 누른다. 다 맞죠? 4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을 봤더니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약재 저장 용기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추갑식과 가압식이 있는데 대부분 가압식은 요즘에 잘 안 써요. 우리가 요즘에 소화기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추갑식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압력계가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압력계가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추갑식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소화약제는 분말, 강화액 다 다양하게 씁니다. 특히 이 강화액이라고 하는 게 그 식용유화제를 잘 꺼요. 그래서 강화액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저렴한 거는 이제 분말 소화약제겠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초록색은 당연히 정상 범위가 된다는 거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점검 사항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가스 누설 탐지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쭉 보면 이제 감지부를 시험을 하고 예비전원 시험하고 쭉 나오는데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리자면 자, 이런 겁니다. 가스 누설 탐지부. 자, 가스 누설 탐지부. 이걸 탐지를 해서 뭐 만약에 가스가 샜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가스를 잠궈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스 누설 탐지부 점검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감지부는 당연히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지부에서 이 가스가 새는 거 우리가 화재가 난 걸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지부 시험 해야 됩니다. 예비전원 당연히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방출 표시등 점검인데 이 방출 표시등은 요거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입니다.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 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방출 표시등 점검 해당 사항이 아니다. 방출 표시등은 가스계 소화 설비 중에서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하는데 밀폐된 공간,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해서 밀폐된 공간 전체에다가 약재를 쏘는 방식일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 중에 피토 게이지로 방수 압력을 측정해서 옥내소화전이죠? 옥내소화전이면 0.17MPa에서 0.7MPa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0.17에서 0.7. 자, 0.17에서 0.7이니까 들어있어서 합격이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요건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아까 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뭐 아마 숫자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는요. 자, 소화기. 자, 소화기 같은 경우 0.7에서 0.98MPa까지 여기네요, 여기. 와, 이 범주 안에 들었어요. 그죠? 자, 정상입니다. 소화기 정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옥내소화전 0.17MPa이잖아.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0.7MPa까지죠. 요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불량이네요. 그죠? 그래서 불량. 답은 몇 번? 2번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방수 압력을 왜 외워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피토 게이지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방수압력 측정기 갖다 측정하는 건데 옥내소화전 정상 범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옥내소화전 정상 범위 0.17MPa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0.17MPa 안에 들어가려면 자, 여기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0.17. 자, 0.17 여기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0.17MPa. 자, 그다음에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0.7MPa까지죠. 여기 나왔네요.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0.7MPa 여기 안 들어가죠. 0.7 아이고 조금 모자라네요. 넘어갔네요. 0.7 이건 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딱 봤을 때 우리가 딱 안에 들어가는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보설비에 관한 우리가 점검 실습 평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터리 방식이라는 건 돌리는 방식이 다다다다 돌리는 건데, 로터리 방식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 회로의 도통시험입니다. 도통시험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전류가 잘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 그걸 측정하는 걸 도통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전압계가 있는 경우 단선이면, 자, 단선이니까 0V. 보통 우리가 전압계는 4에서 8V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선이면 0V를 나타내겠죠? 1번 옳은 얘기고요. 정상인 경우에는 녹색 등이 점등이 될 것이고요. 전압계가 있는 경우 정상이면 20에서 24V가 아니라 4에서 8V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전원 시험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도통시험 확인등이 있는 경우에 단선이면은, 자, 단선인 경우에는 적색 등으로 점등이 된다.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스위치 주의등이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눌러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걸 스위치를 눌러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스위치 조작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에요. 조작 스위치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이 조작된 상태로 그 조작된 스위치를 원 상태로 복구를 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전멸하고 있다. 전멸 표시 나타내는 건데 그 문제는 뭐 지금 우리가 안 눌러도 되는 스위치 하나가 눌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3층에 발신기를 작동하여, 자, 발신기를 작동했다는 얘기는 수동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3층 발신기를 작동했다는 얘기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우리가 눌렀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작동하여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점검했을 때, 자, 3층에 이제 불 들어왔네요. 그죠? 3층을 눌렀으니까요. 점검 확인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발신기 응답 표시 등, 잠시만요. 그래서 발신기 응답 표시 등의 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발신기에서 이걸 한 건지 아니면 감지기에서 이제 그 자동으로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발신기 응답 램프의 점등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신기에서 우리가 신호를 줬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1번은 일단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수신기의 지구등 점등 여부 3층 여기 3층이니까 요 지구등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3층에 제대로 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겠죠. 1번, 2번 다 맞습니다. 스위치 주의등 표시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스위치 주의등이
점등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다른 것들을 잘못 눌렀다는 얘기인데 우린 지금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화재 표시등, 그렇죠. 지구 표시등하고 화재 표시등은 세트예요. 여기 두 개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3층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구나 하는 걸 알려면 그렇습니다. 화재 표시등과 지구등이 점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스위치 주의등이 점등돼 있다는 얘기는 스위치가 잘못 조작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